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외신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셨던 게 바로 GDP 이 확정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서 발표가 되는데 결국에는 확정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US economy contracts in Q1, outlook marquee as unsold goods accumulate. 네,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GDP 확정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확정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연율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확정치입니다. 직전 분기 6.9%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는 성장률을 나타냈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대폭으로 지금 둔화세로 나타내게 된 건데요.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GDP 확정치는 앞서 발표됐던 잠정치였던 마이너스 1.5%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확정치가 좀 좋지 않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이었는데요.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이 이어진다면 내달 회의에서는 75bp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5bp 그리고 50bp 사이에서 어떤 스텝을 밟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7월 FOMC 회의를 통해 50bp 인상안과 75bp 인상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이 계속된다면 75bp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50bp 인상안으로만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한 거라서요. 이런 금리 인상 절차에 있어서도 전망이 좀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담감을 안게 됐습니다. 네, 이번 7월 FOMC에서 빅스텝일지 자이언트 스텝일지 이 부분이 물가지표를 공개한 이후에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멘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GDP 좀 경기 침체가 약간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런 수치들도 함께 좀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줬더라고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이번에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 가져왔습니다. The pandemic may have forever altered the economy, Fed Chair Powell says. 네, 이번에 연준 쪽에 파월 의장 그리고 라가르드 ECB 총재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시죠. 우선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파월은 우리는 지금 이전과 다른 힘이 작동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 예측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정책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해낼 것이라는 이 강력한 의지까지 함께 드러냈습니다. 또 라가르드 ECB 총재는 팬데믹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현재 상황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여러 세계 주요 은행들의 이런 총재들은 이번에 이 회의를 통해 물가 상승,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탈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서 생산비가 오르게 되고 또 이에 따라 물가 상승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다시피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고 또 이걸 잡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 발언이 시장의 이 하단을 어느 정도는 조금 방어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중요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미국 연준의 스텝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개별 소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틱톡이 그동안은 사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다르게 그렇게 큰 잡음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NN 보도 내용이고요. FCC Commissioner calls on Apple and Google to remove TikTok from their app stores. 네, 이번에 미국의 FCC 쪽에서는 틱톡에 대한 규제 시그널을 보내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보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이 애플과 알파벳 측의 데이터 보안 우려를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없앨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중국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의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틱톡 쪽에도 이렇게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FCC 위원인 브랜드 카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와 또 알파벳 CEO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틱톡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없애야 한다고 이런 발언을 내놓게 된 겁니다. 이 서한을 통해서 틱톡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며 단순히 재미있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서 이런 우려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를 좀 생각해보면 틱톡에 대해서 굉장한 제재가 좀 계속 가해졌던 느낌이었는데 여전히 미국 정가에서는 이렇게 좀 애플과 구글 이쪽에 좀 보낸 걸 보면 틱톡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